요번 달 그 첫 표지에서 나와 있듯이요. 약간 조금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유니트 구성을 파트 2, 파트 1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파트 1은요. 우리가 봤던 단어들 제외하고 기출 단어 중에서 아직 못 접했던 것들이요. 우리가 그 보카토닉 5가지 중에 기출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좀 빼먹고 봤을 것 같은 단어들. 그러니까 약간 수준이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링크 못 걸었던 단어를 기출 단어로 묶었고요. 뒤에는 예상어휘인데 예상어휘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이런 단어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어휘를 그렇죠. 그 GRE 그 SAT 수준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를 묶어봤습니다. 묶어봤어요. 그래서 파트 1이 조금 더 쉽게 나갈 수 있을 거고 파트 2가 조금 더 링크를 거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자세하게 링크를 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시죠. 됐죠? 교재 다 받으셨죠?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어베이트란 단어요. 그렇죠? 어베이트란 단어가 나오네요. 어베이트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저기 뭡니까? 그 BAT. 그렇죠? BAT가 막대기라고 그랬었죠? 막대기로 막 때리는 겁니다. 어디를? 그럼 어때요? 막대기를 때리면 찌부러들고 축소되고 감소되겠죠? 그래서 어베이트가 축소시키다 감소시키다가 어베이트예요. 어베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트가 들어가서 또 알고 있는 거 BAT가 들어가서 바통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대요. 그렇죠?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뭐 컴배트, 배틀 이런 단어가 다 BAT에서 나온 겁니다. BAT. 축소하다, 줄이다. 됐어요? 이름 뭐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원은 여러분들 많이 복습을 했기 때문에 어원은 말로 조금만 하겠고요. 이렇게 약해지다 감소하다는 단어 할 때 우리가 썰물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썰물? 썰물이 뭐죠? 밀려 들어오는 게 flow, 밀려 나가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ebb요. 그렇죠? ebb. 이 썰물도 실제로는 약해지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약해지다, ebb. 또 우리가요, peter, 원래 peter out, peters. 이 굉장히 좀 약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미성년자 없죠? 미성년자 없으니까 얘기하면 peters 할 때 peter, 작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peter. 원래 원래 어는 이 피터는요. 피터라는 의미는 원래 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y name is Peter. 그러면 내 이름은 뭐 돌탱이야, 뭐 이런 거죠. 바우. 우리나라에도 바우나 그죠, 뭐 돌쇠 이런 것도 있듯이요. 피터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우리가 돌에서 나는 기름을 petroleum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etrify 돌로 만들다, 석화시키다. peter out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점점 작아지죠. 그 다음에 이 단어는요. 원래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단어죠. 파니스. 이 파니스의 펜은요. 우리가 펜드나 펜스 뭐죠? 매달리다. 그렇죠? 그래서 매달려 있는 것 이런 의미에서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걸 페니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페니스. 발음은 페니스 이러잖아요. 페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줄여서 아이고 조그마지네 막 해서 피터스 막 이렇게 하면 그쵸? 막 그쵸? 그 EDPS 같은 걸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에게 막 그쵸? 바바리만 이러니까는 이게 아니고 에게 이러면 도망간대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는 게 Peter, 약해져. Peters out, petering away. 이게 약해지라는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니스라는 단어에 펜 매달리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대륙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Peninsular. 반도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거의 같이 페니스하고 같은 데서 나온 겁니다. Peninsular. 또 우리가 약해지다는 단어요. 뭐죠? 커튼 같은 거 하던데 휘장할 때 휘장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펑퍼짐한 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는 페넌트 레이스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승 깃발 같은 거 보면은 태극기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기념 깃발 같은 거.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taper. T-A-P-R. tapering. 그럼 점점 줄어드는. tapering.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느슨해지다, slacken이라든지요. 비가 그치는 거, let up이라든지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봤었죠? 약해지다. 같이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abbreviate라는 단어에서 중간에 무슨 단어 보이나 하면은 brief라는 단어 보이죠? brief요. brief. 이게 brief에서 나온 겁니다. brief라는 단어도 우리가 기본 단어지만 여러 개 강조했었어요. 첫 번째, 짧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슨 의미도 있었죠? 서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남자들이 입는 간단한 속옷. 그래서 삼각 팬티를 brief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속옷은 brief, 삼각 팬티하고 트렁크, 사각분이 없어요. 여자 거는. 여자 속옷은 lingerie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lingerie. lingerie. 이거는요. 여자 속옷을 얘기하는데 어때요? 속옷을 통칭하는 것도 있고 여자 속옷 중에 또 lingerie라는 아이템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럼 abbreviate는 어떤 것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다, 약화시키다 이런 것들이 abbreviation. 그렇죠? 됐어요? 괜찮아요? abbreviation 줄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줄이는 단어 뭐 알고 있죠? 우리가 abbreviation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우리가 약자라고 할 때 쓰는 거 있죠. 우리가 약자가요. 에크로님은요. 우리가 네이토 같은 게 약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UNSC 이렇게 하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그러면 UN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는 것은 에크로님이나 이니셜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쓰는 거는 뭐죠? 우리가 전치사 쓸 때 prep 이렇게 줄여서 쓰잖아요. preposition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abbreviation 이렇게 씁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short for.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뭐에 대한 약자는 뭐뭐에 대한 약자라는 의미로 short for, short이라는 단어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abbreviate는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하는 거, 압착시켜서 밀도를 높게 하는 거 뭐 있죠? condense라는 단어를 봤죠. 툭툭툭 잘라내는 거 뭐 있죠? cut hair 이런 것도 봤죠? 축소하다, 약화시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을 요약하는 건 무슨 단어 쓰죠? 이것도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완역본입니다. 요약되지 않았을 때 무슨 책이 써 있어요? abridged. 그렇죠? abridged. 그래서 우리가 완역본 unabridged.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렇죠? 요약되지 않은 원본의 오리지널 이렇게 얘기할 때 unabridged. abridged도 이렇게 책을 요약할 때 쓰는 많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줄이는 거지만 뉘앙스 조금씩 틀리죠? abbreviation은 글자를 축약할 때. 그렇죠? abridge는 책 같은 거를 요약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berrant라고 했는데 정도에서 벗어난 이상한 비정상적인 어떤 단어 보여요? 여기서요? 이 단어 보이죠? 우리 어원 했었죠? ERR. 이게 어라고 있는데 이게 어원이 원래 뭐라고요? to wander. wander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여기저기 다른 길로 방랑하고 배회하는 게 어예요. 그래서 정도를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방랑하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이게 어입니다. 그래서 error나 erroneous, 그렇죠? 그러면 aberration은 뭐죠? A, B가 이탈이니까는 그렇죠. 딴 데로 벗어나고 이탈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비정상적이고 정도에서 벗어난. 그럼 여기 정도에서 벗어나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전형적이지 않은 거니까 typically 전형적이죠. atypical 또는 우리가 길을 벗어나다 무슨 단어 있어요? 길이란 단어가 VIA, V라는 단어 알고 있죠? deviation 또는 deviant 이런 것도 길을 벗어난. deviant라는 단어 들어봤죠? deviant 또는 우리가 주제를 딴 데로 벗어나는 거 뭐 있죠? digressive 주제를 벗어나는 정도를 벗어나는 digressive 그렇죠? digressive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abnormal 비정상적인 그렇죠? 비정상적인 unnatural 자연스럽지 못한 또는 뭐 paranormal이라든지 그렇죠? 또 preternatural 이런 것도 초자연적인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한번 들어만 보세요. aberrant 기억하시고요. ERR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RR이 또 나오는 거는 심부름은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잠깐 저기 갔다 와 해서 딴 길로 빠졌다가 들어오게 만드는 심부름. errand 그렇죠? errand라는 거 많이 봤죠? 심부름 그렇죠?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abide란 단어예요. abide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지속하다, 참다, 기다리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 abide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왜 재밌냐면요. 이 abide는 여러분이요. abide로 외우고 있지 않고 뭘로 외우고 있어요? abide by라는 수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abide by가 뭐예요? 뭐뭐를 고수하다, 그렇죠? adhere to, stick to, cling to, 그렇죠? cling to. 그래서 abide by라는 수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뭐뭐를 따르고 끝까지 고수하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그 abide by 한번 써놓는 겁니다. 수어로요. abide 뜻 말고요. abide by로 뭐 나온 게 있냐면요. toe the line.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점호 정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삼선정렬 그럼 어때요? 삼선정렬 그 앞에서 딱 발끝을 위에다 딱 해서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애들 발끝이 딱 그 삼선에 딱 나열돼 있죠. 그렇죠? 토더 라인, 그렇죠? 어떠한 라인과 규정을 발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을 그 규정에 딱 맞추다 해서 규정을 따르다. 그래서 토더 라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 어바이드는 그렇게 어떤 걸 고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 어바이드 밑에다가 바이드를 써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드. 바이드라는 의미도 어디에 참다 기다리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참다 기다리다. 바이드. 어바이드나 바이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다 거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 그렇죠? 참다 기다리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머물고 참는 거 말고요. 참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참다는 의미요. 참다는 의미 뭐 알고 있어요? 참다 견디다. 뭐 인디와 스탠드 베어 이런 거 말고요. 묵과해주고 눈 감아주는 거.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는 이게 개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눈 감아주고 그렇죠. 묵과하는 거. 무슨 단어 있죠? 요 단어도 꽤 많이 나왔어요. 브룩. 그렇죠. 브룩. 이것도 눈 감아주다, 참다. 또 우리가 꿀꺽꿀꺽 삼키다 한 단어 뭐 있죠? 스왈로우. 스왈로우도 그렇죠. 어휴 하다가 욕하려다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꾹 삼키죠. 스왈로우도 삼키다는 의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밖으로 내뱉지 않고 자기 속에다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참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스토마크. 위. 참다. 인내하다. 스토마크. 됐죠? 어바이드요. 그렇죠? 참다 기다리다는 의미일 때 이런 단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bolish요. 폐지하다. 그렇죠? abolish는 알고 있죠? A, B가 그렇죠? 제거하는 거고 abolish가 뭡니까? 그렇죠? 더 이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멀리 사라져 버려서 폐지하다. 이것도 동의어들 뭐 여러분들 뭐예요? 뭐 remove, get away, 그렇죠? get rid of라든지 remove라든지 그렇죠? do away with라든지 많이 본 적 있죠? 이렇게 어떤 걸 폐지하고 폐하는 겁니다. Officially end a law system and so on, especially one that has existe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있던 것들을 폐지하고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폐지하다, 없애다. 숙청하라는 단어 뭐 있죠? 펄지 말고요. liquidate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그렇죠. liquidate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뭐가 가장 좋다고요? 청산하다. liquidate는 그렇죠. 액체란 뜻이죠. liquidate. 자꾸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단어들이에요. 조금씩요. 근데 까먹을 것 같은 단어들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리퀴드가 액체란 뜻이지만 또 리퀴드가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유동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유동성은 현금을 얘기하고 자기의 건물이나 토지나 기계 같은 것을 현금화시키는 게 청산하는 거죠. 팔아치우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를 없애다 제거하다는 의미도 리퀴데이트예요. 하던 사업을 청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요. 못 쓰게 만들다는 단어 있는데 이것도 논리에 굉장히 잘 나와요. 불구로 만들다, 못 쓰게 만들다, 손상시키다. 무슨 단어예요? 이 단어도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서 적어둔 겁니다. vitiate요. 이거 손상시키다, 불구로 만들다, 못 쓰게 만들다는 단어예요. vitiate.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나머지 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제가 폐지하다는 단어 뭐 굉장히 많았었죠. expurge라든지 annihilate라든지 exterminate라든지 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적어둔 단어들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absurd라는 단어가 있네요. 불합리한, 어리석은. absurd요. 거기에서 어디 동그랗지 않으면요. surd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수학 전공하신 분은 들어본 적 있었을 텐데요. 수학에서는 SURD가요. 무리수라는 뜻이에요. 무리수가 뭔데요? 무리수가 뭐죠? 하도 오래간만이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정수를 뭐라고 그래요? I라고 그러나요? 실수가 R인가요? 자연수가 N인가요? Natural number, real number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무리수는 surreal이에요? 모르겠네. 무리수는 어쨌든 약자로 S로 씁니다. 무리수는요. 뭔가 하면 일치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sur드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순되고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는 의미가 absurd에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은 단어. 그래서 absurd는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단어가 absurd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SURD 무슨 의미요? 무리수라는 의미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absurd는 멍청하고 그쵸? 비논리적이라는 의미에서 absurd가 불합리한. completely stupid and unreasonable. 무슨 말인지 알겠죠? stupid, 멍청하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ridicoulous한 거예요. 그쵸? insane, foolish, lunatic, mad. 그쵸? 우리가 또 바보란 단어 뭐 있었죠? moron. 기억나세요? M-O-R-O-N. moron. stupidity 할 때 moron. A stupid moron. 이렇게 하면은 바보라는 의미로 쓴다고 그랬었죠. 앞뒤가 뒤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뭐 했었어요? 기억나요? 뒤에 있는 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preposterous.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의 의미를 썼고요. 어릿광대 같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요 단어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쵸? clown 얘기하면서 Jenny. 그렇죠? 어릿광대 같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됐어요? 기억하시고요. absurd까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abuse요. use가 사용하는 거죠. 제가 앞부분 기출단어는 좀 쉽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다른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것들 아닙니다. abuse의 use가 사용하는 건데 실제 사용하는 거랑 다르게 쓰는 거예요. 남용, 학대, 욕설 다 됩니다. 그렇죠? 남용, 그렇죠? 오용이나 남용이고요. 학대, 그렇죠? maltreatment죠. 욕설, abuse, verbal abuse, 욕설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특히 우리가 욕설이라는 의미로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있죠? 욕하는 거? swear, 또요. swear, 또 욕하는 거 뭐 있어요? call somebody names, 누구에게 이름을 한 개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면 욕이라고 그랬었죠. 욕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막 쏘아붙이는 거. 이것도 욕설이란 말로 많이 썼었는데 vect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invective. 이것도 욕설입니다. 그렇죠? abuse, 욕설. 됐어요? 그 다음에 accentuate의 중간에 center 보이죠? 이 center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center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center는 칸트에서 나온 거예요. 칸트, 센트. 이 칸트가 뭐였었죠? 리칸트라든지, 칸타타라든지, 챈트라든지, 샹송이라든지 노래라고 그랬었죠. 어디를 세게 소리내서 읽어주는 게 accent, 강조하다. 그렇죠? 강세 또는 accentuate, 강화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accentuate가 강화시키는 거 두고 우리가 또 강조하는 거 뭐 알고 있죠? 강조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정수, 뭐라고 번역해요? 강조하다요. 준장, 뭐라고 번역해요? 실제로 제가 얍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얍삽하게 나왔어요. 밑에 거는요. 밑에 게 강조하다죠? 위에 거 empathy, 뭐죠? 감정이입하다예요. 근데 보기에 나오면 여러분은 이 단어는 생소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그냥 강조하다. 교묘하지만 틀리죠. 그렇죠? emphasize하고 emphasize하고 저는 틀립니다. 강조하다. 어디를 환하게 보여주는 거. highlight, underline, underscore 다 강조하는 거죠. underline, underscore. 그렇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cidental, 우연적인이라는 뜻이죠. accident, 우연적인. 원래 여기 accident 할 때 cd 있죠. SID. 이 SID가 fall,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cad나 seed나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사건이 accident고 사건이고 accidental이에요. 나중에 serious라는 거, 그렇죠? serious라는 거 보면 조락성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런 단어도 있고요. seed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cascade 할 때 cascade 있죠. 폭포 같은 거. 이런 것도 cad, seed 다 fall, 떨어지다. 그렇죠? 나중에 casual도요. 툭툭 한 번씩 떨어지는. 그래서 비규칙적인 이게 casual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seed, cad 기억하시고요. accident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 accidental, 우연적인 기대치 않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뭡니까? 그렇죠? chance나 우연적인 거, odd나 haphazard나 haphazard도 많이 들어봤죠? 또는 우리가 행운이라는 단어 뭐 있었죠? 내가? 저번에 무슨 당구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fluke, 그렇죠? fluke, F, 그렇죠? 행운. 이거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fluke, 그렇죠? 이 fluke가 일본어로 가면은 후루쿠, 한국어로 오면은 뽀로쿠가 된다고 그랬었죠. 뽀로쿠가 나는 게 fluke,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운 좋네, lucky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ccomplishment, 중간에 뭐 보여요? complete, 그렇죠? 어떤 것을 complete, 완전하게 성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complete라는 단어 알고 있죠? 완전히 채우는 거. 이것도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complement하고 compliment요. 까먹을 때 됐죠? 어떻게 구별하자고 그랬었죠? 이 플리가 full, 가득 채우는 거라고 그랬죠? plenty, plenary, 그렇죠? deplete. 그러면 가득 채우는 거니까 보충하는 거고요. compliment는
칭찬하다는 뜻이고요. complimentary가 되면 형용사는 무슨 뜻이요? 그렇죠. 무료의, 공짜 이런 의미로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accomplishment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achievement, attainment, fit 업적과 성취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countable 그렇죠. 이 accountable은요. 그냥 앞에 볼게요. accountable 주목. 이 accountable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account라는 단어가 다이어로요. 중요성, 설명, 계좌나 구자 또 뭐 또 있죠? 책임 이런 것도 있죠. 책임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 관한 그 뭐죠? 그 다이어 의미는 다 살려놓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죠? account for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account for 그럼 뭡니까? 설명하다는 뜻 말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다. 됐어요? 뭡니까? The world ocean accounts for 3/4 of the Earth surface.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계의 바다는 accounts for 뭘 설명하죠? 지구 표면에 Earth surface의 3/4 뭐죠? 4분의 3을 설명합니다. 이게 아니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account for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accountable은 책임 있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목. 우리가 뭐뭐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쓰는 수어가 뭐가 떠요? be responsible for죠. 근데 그것도 책임이 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책임이라는 게 뭔데요? 한국말로 책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설명 참 애매하죠. 책임 있는 이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그러면 책, 맡길 책자죠. 임무가 임자죠. 맡겨진 임무 이런 뜻이에요? 맡겨진 임무가 있는 이런 뜻입니까? 책임 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responsible의 책임 있는 뜻이 아니고요. be responsible for something 있으면 어떤 happening, 어떤 accident가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갑자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공사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어떻게 된 거죠?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I'm responsible for it. 제가 그래서 response 뭐죠? respond.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뭔데? 저 그냥 길 가던 사람인데 이래요? 길 가는 사람이 사고에 대해서 대답합니까? 아니죠. 그 사고, 그 현장을 뭡니까?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responsible이죠. 그래서 be responsible for가 for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고 또 accountable도 역시 뭐예요? for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요. be answerable 대답할 수 있는 이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또요. be blamed for 이에 대해서 자기가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막 당신 누군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요. 걔가 비난받아? 아니죠. be blamed for도 역시 뭐뭐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blamed, blamable. 됐어요? 그게 accountable이 책임 있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느니 왜 책임 있는 의미로 왔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accumulate의 cumula. 이 cumula 이게요. pile up, PA입니다. PI, pile up. 이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pile up, stack up. 자, 쌓아 올리는 게 cumula예요. 우리가 accumulation, cumulative. 그러면 누적되는 이렇게 쓰죠. cumulative. 그래서 accumulate는 점점점 쌓아 올리다. 그렇죠? 축적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accrue라는 단어 알아요? accrue. 나중에 이게 크루가 크레 이렇게 변하는데 증가하는 겁니다. accruer. 그렇죠? increase 할 때 크루나 크레. 그렇죠? decrease 할 때 크레나 크루가 다 그렇죠? 증가하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자꾸 모아서 mess를 만듭니다. 덩어리를 만들어. 뭐라 그러죠? a mess. 그렇죠? 또 커다란 거 만드는 거 그죠? conglomerates가 우리가 대기업을 얘기할 때 비즈니스 conglomerates 죠. 또 뭡니까? agglomerates. 이것도 뭡니까? 글로멀. 이게 뭡니까?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agglomerates. 그렇죠? 큰 덩어리를 만들다. 축적하다. 됐어요? 쌓아 올리는 겁니다. 모으다, 축적하다는 단어를 같이 받으시고요. 요런 건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garner.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garner. 그렇죠?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 garner란 단어에서 보면 여러분요. 또 무슨 단어가 잘 나오냐면 이 단어도 잘 나와요. glean. 들어봤어요? garner 비하면서. 이 glean은 굉장히 특수하게 쓰죠. 어떨 때 써요? 그렇죠? 이삭 줍기. gleaner. 그렇죠? 우리가 밀레 이삭 줍기라는 책 있죠? 그 glean. 그렇죠?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주워서 바구니에 담는 거. glean. 그렇죠? 이 glean하고 또 glimmer 할 때 gleam. 그건 뭐 반짝이다. glimmer, gleam. gleam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반짝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acquaint.
알리다, 소개시키다, 알게 하다. 알리다, 자, 소개시키다, 알게 하다. 봅시다. 여러분 퀘인트라는 단어 알고 있죠? 퀘인트. 퀘인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어원이 굉장히 멀리서 변했어요. 퀘인트가 무슨 뜻이죠? 기이한, 특이한. 우리가요,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딱 보면 지난 시간에 봤네. 제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죠? 학생이 많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느 한 명은 내가 딱 보고 너 지난 시간에 봤었어 하고 딱 알아챌 수 있어요. 왜? 생긴 게 어떻게 생겼으면요. 퀘인트, 기이하고 특이하게 생겼으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 퀘인트도요, 기이하고 특이하게 생기란 말이요. 딱 보면 알아챌 수 있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퀘인트라는 단어가 알다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여러분 이 단어 어원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 하면은 코인트, 그렇죠? 코인트에서 온 겁니다. 코인트, 그렇죠? 코인트. 그리고 이 코인트가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 알겠죠? 코그니. 알고 있어요? recognize, cognition 할 때, cognizance 할 때 cogni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코인트, 코그니, 코인트, 퀘인트까지 간 겁니다. 발음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알아챌 수 있는 이게 acquaint예요. acquaint, 알아챌 수 있는. 소개시키다, 알게 하다. 근데 제가 이 acquaint를 여러분한테 뭘로 강조하냐면 이 acquaint의 명사형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acquaintance라는 단어가 명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acquaint는 여기서 그나마 알리다, 소개시키다, 알게 하다는 의미를 썼지만은 acquaintance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은 뜻이요? 명사로 면식지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식지간. 이게 명사로요. 뜻이요. 면식지간이래요. 열로 어려워요. 뜻이요. 면식지간. 이게 면식지간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면상. 면상을 서로 알고 있는 사이. 이런 뜻이죠. 면상을 서로,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acquaintance. 왜? 이거를 면식지간을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요.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은 한국말로 굉장히 잘 안 쓰이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엄마 지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물어봐요. 엄마, 저 아줌마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엄마가.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야. 영작해 보세요. 인사만 하는 사이야. 그 영작하라고 그러면 갑갑하죠. 인사만 하는 사이. 그쵸? 엄마, 아빠 저 아저씨 알아? 그냥 길 가다 만나면 고개만 끄덕하는 사이야. 길 가다 만나면 고개만 끄덕하는 사이. 영작하라고 그러면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그 사이를 뭐라고 쓸까? 텀, 관계를 써야 되나? 그 다음에 위치 쓴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We've got just nodding acquaintance. Nodding acquaintance가 뭐죠? 끄덕하는 사이. 그렇죠? Say hello acquaintance. hello 하고 말만 하는 사이. 그렇죠? Slight acquaintance. 그냥 조금 아는 사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용례가 많은 경우라고요. 됐어요? acquaintance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acquire. 알고 있죠? acquire. 얻다, 획득하다. 그리고 acquire란 단어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인데 알게 되다, 얻다, 취득하다, 매입하다죠. 이 acquired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건 어떤 의미죠? acquired란 PP형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죠? 후천적인.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네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뭐죠?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할 때 acquired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후천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죠. 또 하나 갑시다. acquired 말고 또 어떤 형용사 잘 나오죠? acquisitive. acquisitive. 이거 무슨 뜻입니까? 탐욕스러움, greedy, excessive desire, avaricious. 그렇죠? 뭔가 다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acquisitive, 탐욕스러운. 이 acquisitive랑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가 또 뭡니까? inquisitive. 이건 뭐죠? curious, 호기심이 많은, prying. 남은 걸 엿보기 좋아하는, prying. 이런 단어랑도 inquisitive하고 acquisitive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얻다, 획득하다는 뜻으로 come by, obtain, attain, procure, secure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떤 걸 찾아내다, 얻어내다 할 때요. land란 단어 쓰이는 거 아세요? land the spot 할 때 land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렇죠? land the job 할 때요. 그렇죠? 직장을 얻다 할 때요. 동사를 land란 단어를 써요. 땅. 그렇죠? 그거 한번 나온 적 있었죠? 기출문제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직장을 찾았어요 할 때 I can land the job 할 때 land. 그렇죠? 이게 얻다 획득하다는 의미로 나온다는 거
시험 문제 한 2번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라는 의미도 acquire의 동료로 한번 기억이 되었어요. 물론 랜드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육지 말고 뭐 알고 있어요? 착륙하다, 테이크오프, 이륙하다, 랜드, 착륙하다, 상륙하다 알고 있지만은 찾다, 획득하다는 의미가 랜드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됐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그거였어요. 뭔가 하면은 find도 있고 land도 있었던가 그래요. 그렇죠? find하고 land도 있었는데 왜 find는 안 돼요? 직장을 찾았는데 왜 land만 돼요? find a job도 되잖아요. find a job은 직장을 얻었다는 개념이니까 자기가 구직난을 보다가 여기 괜찮은 직장이 있네 하고 find 찾아낸 거죠. find out. 그렇죠? land는 뭡니까? 그 직장의 자리를 찾아서 얻다는 의미까지 한국의 의미가 있다고요. 됐어요? land a job. 그 다음에요. acrimonious요. acrimonious. 이거 acry까지만 동그라미 치면 이 acry가 뭡니까? 날카로운 거죠. 신 거죠. sharp하고 굉장히 뭡니까? sour, 시고 그렇죠? 날카로운 겁니다. 그래서 acrimonious, 통렬한. 이렇게 시콤새콤, 시콤달콤, 톡톡 쏘는 맛 뭐라고 그래요? bittersweet 이런 거 있잖아요. bittersweet. 쌉쌀한 게 통렬한 게 달콤한 거 bitter. 전에 이런 문제 한번 나왔어요. 문법 문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get bitter and bitter.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통렬해집니까? 그럼 get better and better는 점점점 좋아지는 거고요. get worse and worse는 점점 나빠지는 거고요. 얍삽하죠? get better and better. 점점 좋아지네. get bitter and bitter. 점점 써지네. 아니죠. bitter 이거 원급이에요. 알겠습니까? get bitterer and bitterer. get more and more bitter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get better and better 밑에 get bitter and bitter 써놓으면요. 굉장히 발음이 부드럽죠. get bitter and bitter, get better and better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비교급 써줘야 되죠. 점증 비교급이요. 그리고 저번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리젠불이 비교급이 어떻게 되죠? 이때만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get it's dark 어둡네요. 이게 어두운 게 상태 동사죠. 그러면 진행이 안 되죠. 그렇죠? it's hot 뜨겁네요. 진행이 안 되죠. 리젠불 닮았네요. 진행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디가 점점 점증적으로 뭐뭐에 지나는 뉘앙스로 쓰는 형태에서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get 그죠? darker and darker. It is getting darker and darker. 되죠?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되죠? 그럼 it is resembling him more and more. 점점점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more and more가 점증 비교급식으로 쓰일 때는 resemble도 예외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문법 시간에 얘기하는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는 없는 거고요. 어떤 동사가 진행형을 못 쓰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진행형이 쓸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나눠질 뿐이에요. 근데 그 빈도수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형을 못 쓰는 거죠. 그럼 비동사는 진행형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실제로 독해보면 많이 나와요. 그 소녀는 무례해. 그죠? being rude 돼야 안 돼요. 그 소녀는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He is rude예요. He is being rude예요. 둘 다 돼요.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위에 being을 쓰면 무슨 의미가 돼요? 야, 요즘에 얘가 좀 이상해졌어. 요즘에 애가 계속 무리하게 굴고 있네. 여기에 싸가지 없이 놀고 있어. 요즘에 싸가지 없이 놀고 앉아있네. 이 뉘앙스가 being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심지어도 비동사는 우리가 대표적인 뭡니까? 진행을 못 쓰는 상태 동사라고 알고 있지만은 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acrimonious, bitter, 그렇죠? rancorous, virulent 이런 것들 할 때 sharp, trenchant 이런 것들 많이 봤었습니다. activate, 활성화시키다는 겁니다. 그렇죠? 활성화시키다. 따로 안 보겠습니다. activate, 활성화시키다. acutely, ACU 동그라미 치면은 이 ACU가 sharp, 날카로운 또는 needle, 바늘이죠. 그래서 acutely는 날카롭고 통렬하게 뜻이고요. 이게 acute가 병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급성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우리가 어떤 걸 꿰뚫어본 통찰력, acumen, 그렇죠? 또는 우리를 찌르는 침술, 뭐 있었죠? acupuncture 이런 단어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adamant요. adamant라는 단어는 말이 멋있네. 견고무비한. 견고무비가 뭐예요? 무비가 뭐예요? 무비면은 그 준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튼튼해서
준비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는 것 같네요. 그다음 단호한 지지 않고, 그렇죠? Determined not to change your opinion or decision that you have mad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아주 강인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 어원이 뭘 것 같아요? adamant. 여러분 눈치 빠르면 알 것 같아요. adamant. 뭐야?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뭐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우리는 비싼 것 이렇게 알고 있죠. 다이아몬드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A가 붙여요. adamant 하면 뭡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 해서 뭐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한. 원래 다이아몬드는 그렇죠? 현존하는 정수. 그렇죠? 정수가 뭐죠? 그 다이아몬드는 현존하는 원소 중에 어때요? 가장 강도가 높은 원소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에드먼드가 나온 겁니다. 에드먼드. 그렇죠? 강인한, 튼튼한. 그렇죠? 아주 우리가 단단하다는 의미 쓰는데 여기에 뉘앙스 보니까 어때요? 단단하다는 거 말고도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지가 굳은. 그렇죠? 의지가 굳은. 그렇죠? 고집이 센. 그렇죠? resolute. 그렇죠? 단호한, determined. 그런 의미로 쓰이죠. 우리가 이렇게 stubborn, obstinate. 그럼 우리가 고집 세다는 단어 쓸 때 우리가 비교해서 많이 쓰죠. 이런 느리기는 모처럼 느려 빠진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모처럼 느려 빠지라고 해요. 군뱅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에서도 뭡니까? As proud as what? 거만하기는 모처럼 거만해요? As proud as what? Peacock. 공작이요. Peacock 몰라요? 공작? 피가 뭐예요? 콩이죠. 날개에 콩이 박혀있는 닭이에요. 수탉을 뭐라고 그러죠? 콩탁이죠. 원래 콩탁. 날개에 콩이 있는 탁. 이게 공작, 피커이죠. 그러면 암콩작은 피hen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건방지죠. 날개 펴고 굉장히 도도하게 하죠. 그래서 as proud as a peacock. 매우 거만한. as cool as what? 모처럼 냉정한 cucumber. 오이요. 누워있는데 되게 거만하게 누워있죠. 삐딱하게. 그렇죠? as cool as cucumber. as hungry as a church mouse. 교회쥐처럼 배고픈. 이렇게 쓸 때처럼 아주 거만하고 고집센 거 할 때 고집센 거 할 때 뭘만 있어요? as stubborn as what? mule. M-U-L-E. 그렇죠? 노새라고 그러죠? as stubborn as mule. 그렇죠? 그래서 노새처럼 고집센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 수어 단어 기억하세요. 황소, mule 이런 것도 stubborn이라고 많이 씁니다. addictive의 dict는 말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입니다. 맨날 그 사람 얘기만 하고 맨날 그 여자 얘기만 하고 맨날 그거 얘기만 해요. 그렇죠? 뭐뭐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중독되어 있는, 빠져 있는 겁니다. 미쳐 있는 거예요. 중독되다는 말은 이게 드러그. 그래서 드러그 애딕트, 드러기란 말도 많이 쓰죠. 중독자. 그래서 월이에 빠져 있는 광이라고 할 때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광. 그렇죠? 미쳐 있는 거 중독되는 광. 매니아. 그렇죠? 또는 버프요. 버프. B-U-F-F. 원래 버팔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황소요. 그런데 이 황소 색깔이 뭡니까? 그렇죠? 뭐예요? 황소의 버팔로의 색깔이 파이어파이터들, 소방관들의 옷색하고 똑같았죠? 근데 소방관들 보면 어때요? 불만 보면 미친 듯이 안으로 들어가죠?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버프가 미친놈에서 광이라는 뜻. 레디오 버프, 그럼 레디오 광. 레디오 가가도 있죠? 가가. 그 여자 누구예요? 무슨 가가죠? 레이디 가가. 그것도 미친년. 막 이런 뜻입니다. 가가. 무슨 광년. 이거 광년? 그런 거예요. 광년. 야이노마에 나오는 광년처럼 이렇게 몸에 미쳐있는 애가 가가예요. 가가. 또요. nut라는 단어도 있죠. nut. Are you nut? 너 미쳤냐? 몸에 빠져 있는 겁니다. nut. 그렇죠? nut. 몸에 광 빠져 있는. 보통 약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junki란 말 많이 씁니다. junkie.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중독해가지고 junkie. J-U-N-K-Y. junkie. 됐죠? 그 다음 단어 갈게요. address요. address. 그냥 보시오. 인사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어원 분리해 줄 필요도 없죠. address. 인사말, 연설, 주소, 말하는 태도. 그렇죠? 말하는 태도. address. 말하는 태도 체크. 그 다음에 청혼, 구혼, 타구자세. 타구자세까지는 필요 없고요. 접근하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 체크하고요. 청혼이나 구혼이라는 의미도 좋은데 이게 정식으로 나한테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 걸면 청혼인데요. 길 가다가 갑자기 뭡니까? 저녁 때 12시 넘어서 길 가고 있는데 그렇죠? 막 아가씨가 오더니 팔짱끼들이 술 한잔 하고 가세요. 막 이렇게 붙잡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떠올리지가 않네요. 수작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술집에서 그렇죠? 아가씨 혼자 있는데 딱 가서 그렇죠? 뭐 맥주 한잔 사드릴까요? 이게 어드레스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작업, 그렇죠. 작업 괜찮아요, 그렇죠. 또 작업이라 썼는데 그 작업을 공사장의 작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수작을 걸고 작업을 들어가는 것들도 어드레스가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어드레스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동사로요.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이 의미 굉장히 잘 나오죠.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됐어요?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서 또 하나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가 그렇게 쓰기도 해요. 타이틀이나 그렇죠? 타이틀이나 어드레스나 또 무슨 단어 있죠? 프리픽스 접두하라는 의미죠. 근데 타이틀이 가장 많이 써요. 직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직함.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그 필리핀계 영국 여자였어요. 이름이 그 크리스티나였었는데 크리스틴 부르는 여자였었는데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인데 어떻게 보면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걔는 항상 깨는 게 뭔가 하면 필리핀인데 말을 하면은요. 귀엽게 생겨서 필리핀 계열인데 영국에서 태어났죠. 영국에서 자라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옥스퍼드 나오고 되게 똑똑하는데 말을 하면은 자꾸 여기 거품이 생겨요. 그렇죠?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미스 크리스틴 부르면 와서 얘기해요. 자기가 doctorate degree, 박사학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미스라는 어드레스 말고 Dr. 크리스틴 이렇게 불러달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으면 연락 재수 없죠. 그렇죠? 그냥 크리스틴 씨 불렀는데 크리스틴 박사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재수없다 그러는데 걔네는 실제로 직함이나 직책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붙여서 얘기해 주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됐어요? 크리스틴. 그래서 어드레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을 그 사무 능력이라는 것보다 이것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무 능력이라는 표현 안 맞아요. 어드레스는 tactfulness, 그렇죠? 재량, 기술, 그렇죠? adroitness, 그렇죠? 어떤 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 그렇죠? 연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드레스 굉장히 잘 나온 단어라서 제가 지금 강조한 겁니다. 원래 어드레스, 드레스는 이렇게 쫙 정리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ad hoc라는 단어가 즉흥적인, 이것도 안 와닿아요. ad hoc. 그래서 즉흥적이란 말 정말 안 와닿습니다. 제가 ad hoc라는 단어는요, 신조어예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신조어로 누가 보급했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ad hoc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세계에 널리 알린 사람 누굽니까?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가요, 쓴 책이 뭐가 있죠? The Third Wave 하고요. 또요. 파워 시프트 하고요. 이런 것도 있죠. 권력 이동이라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그런 얘가 얘기할 때 그 권력 이동도요. 읽어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뭔가 하면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퓨처리스트라고 얘기하죠. 미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은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직업이나 이런 거 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 파워 시프트나 제3의 물결은 딱 그겁니다. 인간은요. 항상 무슨 베이스가 있어요? 파워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 파워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파워 베이스가 있는데 그 파워 베이스가 자꾸 시프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시시대의 파워 베이스는 뭐가 파워였어요? 권력이 있었던 게요. 걔가 중요한 건 바이올런스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교묘하게 뭐랑 예를 들냐면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바이올런스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유치한 단계 누구예요? 싸움 잘하는 애죠. 혼자서 그렇죠. 조폭들을 한 주먹에 수십 명을 때려 눕혀요. 그렇죠. 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그러면서 샥 집어내는. 우리는 얘가 어렸을 때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왜? 권력의 기반이 바로 폭력성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커가면서 영화를 보면 실제로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렇죠? 그렇게 바이올런스를 소유하는 가지고 누구죠? 걔네들을 고용하고 걔네들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뭐죠? 이코노미, 그렇죠? 경제력, 웰스, 부를 보유한 애가 진짜 파워 베이스죠. 근데 좀 더 현실적인 영화를 보면 어때요? 깡패들하고 힘 있는 애들 다 고용했는데 뒤에서 뭡니까? 그렇죠? 조그마고 외선 애가 돈 굴리면서 그렇죠. 걔네들 다 고용해서 모든 걸 다 권력을 휘두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역사가 변하면서 권력의 기반이 바이올런스에서 뭘로? 웰스, 부의 개념, 경제력의 기반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최근의 영화를 보면 어때요? 그 웰스에서요. 뭐죠? 조그만 대학교, 그렇죠? MIT에 있는 공대에 다니는 대학생 하나가 뭡니까? 랩탑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자기 집에서 띠띠띠 했어요. 국제은행 해킹해가지고 뭡니까? 그렇죠? 세계의 권력을 막 좌지우지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파워 베이스가 뭐다? 인포메이션, knowledge. 지식 기반이고 정보 기반으로 바이올런스에서 웰스에서 어디로 시프팅할 거다? 어디로요? 인포메이션이나 뭡니까? knowledge 베이스로 권력이 이동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권력 이동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있죠. 정보 하나가 뭡니까? 웬만한 무력이나 그렇죠? 돈보다 훨씬 더 강하죠. 정보 팁 하나만 딱 들면 어때요? 다 소유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걔가 얘기했던 게 앞으로는 레스터 서로우 교수 알아요? 레스터 서로우요.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인데 레스터 서로우. 이 사람이 쓴 책이요. 대박을 쳤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왜 대박을 쳤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요. 제목이 그거였어요. Head to Head Competition. 대가리와 대가리가 부딪히는 경쟁. 그렇죠? 박대박 경쟁.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1900년대 중반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뭘로 번역됐죠? 21세기는 어떤 사회다? 무슨 경쟁 시대다? 무한 경쟁. 그 무한 경쟁이 이 사람이 쓴 그 책의 Head to Head Competition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무한 경쟁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옛날엔 포디즘.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 뭐였어요? 마이클 리 포터라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효율성을 중시했던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하나의 효율, 크리티컬 라인을 잡아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포터가 생각했을 때 원래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디즘이요. 그 포드예요. 자동차 포드사 있죠. 걔 창립자가 포드인데 얘가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 때 힌트를 얻었던 데가 어딘지 압니까? 그게 바로 거기예요. 뭔가 하면 부두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넣는 거 있죠. 얘는 자동차를 어렸을 때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해변가를 가는데 어부들이 배가 들어왔는데 그 창고에다가 생선을 넣는데 어떻게 넣어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하나는 꺼내서 담기만 해요. 하나는 정리만 해요. 하나는 채워넣기만 해요. 한 명은 옆으로 밀어넣기만 해요. 한 명은 쌓기만 해요. 그걸 보면서 디비전 오브 레이버 뭡니까? 저게 효율적이구나. 왜? 안 보이게 자르면서 안 보이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다가 저 분업, 그렇죠? 분업, 컨베이어 시스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크리티컬 라인이 뭔지 만드는 거 다 계산합니다. 그때들은요 생산 관리하면서 다 계산해요. 내가 뭡니까? 이발소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이발소의 이발사가 몇 명일 때 체어가 몇 개 되고 화장실 위치가 어떻게 되고 동선이 어떻게 돼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애들이 안 쉬고 일하면서 가장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다 계산해냅니다. 그게 처음에 X이론이었던 거예요. X이론. 그렇죠? 효율성에 관한 이론. 그런데 이게 쇠퇴하는 게 뭘로 쇠퇴하죠? 이게 포디즘입니다. 자, 옆으로 빠졌네요. 뭐 때문에 얘기한 거죠? 이게 포디즘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Y이론이요. 그게 모던 타임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모던 타임즈 보면 얘가 맨날 나사만 조이다가 끝나죠? 집에 가도 막 여자 단청업도 나사 조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 소외를 만든다 해서 뭡니까? 그런 효율성 플러스 뭐다? 자아 실현의 단계를 만들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슨 일본의 간반 시스템에서 XYG, Z이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민호 박사가 W이론도 만들고 그러는데 anyway, 어쨌든 레스터 서로우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요. 더 이상 이런 포디즘적인 사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똑같은 맥도날드를 팔아봤자 정크푸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대한 공룡의 등치를 가진 애가 쥐새끼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대기업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얘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빨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개념으로 나온 게 에도크라스예요. 정부 기관도요. 재무부, 그러면 우리가 니스카넨 법칙이나 파킨슨 법칙이란 말 들어봤어요? 니스카넨 로 또는 파킨슨 로 무슨 말입니까? 조직이 일을 만들어내요. 비대화됩니다. 점점점 조직은 커지죠. 줄어지진 않아요. 점점점 조직이 100명이었을 때는 100명을 만들어내고요. 200명 되면 200명을 할 일 없는 데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거를 조직 비대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구시대적인 걸 없애고 어떻게 하죠? 에도크라시, 에드호 커미티를 만들자는 게 엘빈 토플러의 주장이었어요. 상설기구. 그러면 이게 에도는요.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요. 태스크포스 팀 알죠? 임무전담대. 회사에서도 총무처, 무슨 처가 아니고 요번에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럼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런 걸 에드호크라고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석이라는 의미 아니고 또 비용하면 스탠딩의 반대 개념으로 많이 써요. 임시적인. 그렇죠? 임시적인. 그때 때 맞춰 설립되는. 이게 에드호크의 뜻입니다. 원래 라틴어에서는 AD가요. for고요. 그렇죠? 호크가 this예요. 그래서 for this.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예요. 요번 건에 대해서만 있는 커미티, 그렇죠? 또는 클래시 이런 것들을 에도 클래시, 에도 커미티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이거 굉장히 시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빨리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한 게 거의 경영학 원론에 있는 생산관리 전반부입니다. 그렇죠? 생산관리 전반부죠. 어드제이센트. 제이센트가 우리 배운 적 있었죠? 제이센트가 뭐였어요? 젝트, 던지는 거였었죠? 이젝트, 프로젝트, 디젝트 할 때요. 그러면 옆에 던져진 인접한. 어드제이센트. 이 어드제이센트랑 똑같이 인접한하는 단어 뭐 알고 있죠? 우리가 어드조이닝. nearby. 또
맞닿아 있는 contiguous 기억나요? contiguous TIG contiguous 티그, 태그 다 접촉 터치라고 그랬었죠. 인접한 contiguous 그렇죠? 됐어요? 아주 가까운 거. 우리말로 거의 똑같은 거 있는데 야 바로 어디 있어? 바로 그쵸 코앞에 under one's nose 이게 수거죠. under one's nose 그렇죠. 바로 누구 코 밑에 있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거 뭐예요? within a stone through 이런 거 있죠. 돌 던지면 닿을 때 있는 그렇죠. with a stone through 그렇죠. 돌 닿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 닿으면 이거 돌 던지면 닿을 때 그렇죠. with a stone through 그것도 맞고요. afford 보겠습니다. afford 뭐말 여유가 있다, 뭐말 힘이 있다 또는 돈이 있다, 제공하다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이요. afford가 여유가 있다 그래서 can afford to 부정사라든지 can afford something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afford가요 누구에게 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다는 의미. 됐어요? 누구에게 주다. 원래 이 afford는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이 afford가요. 여기서 이 force가 무슨 뜻이에요? force가 앞으로 그렇죠? afford 누구에게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렇죠? 주다는 의미 이렇게 offer 앞으로 force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force가 forward가 되는데요. 이 forward가 또 여러분 동사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다가 강이 나오면은 그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 개울을 건너다.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서 진전하다, 건너가다. 그렇죠? 이것도 forw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젠다의 AGEN 동그라미 치면 이게 뭐죠? AGEN 또는 AG 또는 AGO 이거 했었죠. 뭐예요? 액션, 행동이라고 그랬었죠. 나 대신 행동하는 애가 에이전트, 에이전시 막 흥분하고 열받아서 행동하는 게 어고그 앞에 나가서 하는 애가 프로태고니스트 뒤에 반대하는 애가 엔태고니스트 기억나시죠? 에이그 그렇죠? 에이전트 같은 거 하면서요. 그럼 어젠다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적어놓은 그렇죠? 의제 그렇죠? 비망록 의사일정 말고요. 의제, 의안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행동해야 할 일의 목록이란 뜻이에요. 에이전트, 어젠다. 됐어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의 목록. 됐어요? 뭐 타임테이블, 라인업 이런 것들이 있죠. 타임테이블, 라인업, 우리가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젠다의 의미입니다. 됐죠? 오케이. 5분 쉬었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